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3학년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제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요약 정리 올려주세요 부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절을 또 하기 좀 어려워서 또 열심히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니까 영상 한번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 영상을 통해서 한국사 시험 범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또 시험 잘 보고 또 방학 잘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정확하게 선생님이 3학년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강한 남북국 시대부터 조선 전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북국 시대는 그 통일신라하고 발해에 해당되겠고요. 중간에 고려 있겠죠. 고려. 컴퓨터 렉 걸렸네요. 그 다음에 조선 초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왜 렉 걸렸죠? 렉이 안 풀리는데? 자, 암튼 이렇게 시험 범위 여러분이 확인해서 선생님 PPT 몇 장 가져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남북국 시대부터 보면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통일신라의 남쪽과 북쪽의 발해, 요거는 이제 두 개 같은 민족으로 보면서 남과 북이 다른 국가가 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시대의 명칭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표현하면 이제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 그 사이에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먼저 통일신라를 보면 어떻게 신라가 통일을 했는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일련의 여러분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거든요. 그 각각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의의와 한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선생님은 해 두었고요. 자, 왕권 강화. 자, 신문왕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가장 강력한 왕의 힘이 보여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왕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시위부의 힘도 키우고요. 왕의 장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초반부에 그 반란 세력을 아예 때려잡으면서 황제권, 국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최근에 교과서를 보니까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니까 요 달구벌로 국가의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원래 보편적으로 이제 신라의 수도는 경주잖아요. 오늘날 달구벌은 대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으로 천도, 나라의 수도를 옮기려고 추진했다가 그게 무산됐다라고 하는 내용도 옛날 교육과정엔 보이지 않았는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일신라 혹은 신라의 전반적인 왕권의 변화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진흥왕 6세기 때 이제 거의 전성기를 차지했었고요. 자, 이것이 통일의 주역이 되면서 더 왕권이 강화되었다가 결과적으로 고려의 병합이 되면서 경순왕 때는 신라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일반적인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로 넘어가면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화 자체도 고구려를 계승한 측면들이 많았고요. 또한 고구려 장수 출신인 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기 때문에 발해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말도 전해집니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발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 나라 이름은 진이었다라고 하고요. 당나라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당나라에 의해서 발해 군왕이라고 책봉되었고 이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발해라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진나라를 발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발해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대조영 때부터 선왕 때 일반적인 전성기라고 부르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까지
각각 왕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비교를 해놔야 되는데, 무왕 때는 당나라하고 많이 싸웠고요. 산둥반도를 먼저 선제 공격하면서 치고받고 싸웠고요. 문왕 때는 당나라하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와 문이 뭐 왕의 시효가 이제 명확하진 않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를 싸울 무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문을 이제 문화할 때 문신할 때 그 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그 이미지와 각각 연결이 되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선왕 때는 다른 건 없고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고 해서 바다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다뤄보진 않을 건데, 전반적인 내용은 요렇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은 컬러 이제 색깔이 있는 거였는데, 지금 뭐 뭐야, 대용량 USB가 날라가가지고 그냥 어서 캡처해 보다 보니까 선생님 옛날에 만들었던 이제 흑백본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는 데는 이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흑백인 점도 조금 감안해서 영상 시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자료로 주어지고 발해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최근 교육 과정에서 잘 보이고 있는 발해의 문화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바로 고려로 가볼 것인데, 자, 고려는 태조 왕건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마지막 1392년 공양왕이 이제 제거당함으로써 공양왕의 이제 고려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500년이 좀 안 되는 시간들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일반적으로 정치사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각의 왕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공부하면 되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태종 왕건은 어떤 일을 했나요? 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고, 초반에는 왕권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네 출신도 호족이었죠? 호족 세력들과 결혼을 하면서 약 20명의 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요. 물론 문제점은 왕자들의 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초반부터 고려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호족의 딸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자, 또한 호족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을 많이 고려합니다. 뭐 세금 깎아준다든지, 뭐 수도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민심을 다스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요. 자, 나라 이름 자체가 고구려 혹은 고려기 때문에 북쪽의 영토를 팽창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서경, 오늘날 평양이죠. 여기를 이제 전진 기지로 삼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자, 전반적인 태조 왕건의 뭐 국가 통치 방식들은 훈요 10조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훈요 10조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고요. 자, 나라 초반부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광종이 뭐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자, 과거제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의 공무원을 뽑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시대 갑오개혁 때까지 시행되는 제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1894년에 폐지가 됐어요. 거의 1000년 정도는 이제 유지된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노비 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환원시켜 줍니다. 광종이 억울하게 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뭐 풀어주려고 하는 뭐랄까요? 뭐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라의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노비가 적어야 됩니다. 양민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양민으로 다시 되돌려 준 거고요. 얘들아, 제일 쉽게 보면은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마찬가지로 노비를 양민으로 환원시켜 주는데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을 통한 노비를 양민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과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 거의 쌍둥이입니다. 이름만 다른 겁니다.
자,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요. 뭐 12목이라고 하는 12목의 지방을 설치했다. 그 12목 각각의 지방관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자겸의 난, 뭐 앞에서 배웠던 김음돌의 난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왕의 장인이 문벌 귀족 세력으로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 고려라고 하는 국가는 이제 외부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란과는 서히 강감찬하고 싸웠고요. 물론 2차 때는 이제 거의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잘 무찔러 냈었죠. 자, 여진. 자, 여진은 원래 고려가 잘 통제를 하고 있었던 국가인데, 자, 윤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동북 구성을 개척했었죠. 근데 계속 여진이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결국에.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 서경으로 나라의 수도로 옮겨야 뭐 금나라를 뭐 지배하고 고려의 힘이 세진다라고 했는데 결국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된 그런 거였고요. 뭐 단재 신초 역사학자는 이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을 굉장히 좋게 봐서 강조를 했었고요. 자, 1170년 자, 무신들이 문신에 의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무신 정변을 계기로 고려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고 있겠고요. 자, 결국에 정중부, 경대승, 이의맨 이런 사람들이 무신으로서 집권을 하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약 60여 년 동안 최씨가 정권을 잡게 되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건 최씨 정권 때 여러 가지 국가를 통치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방이라고 보는데 최후의 집에다가 인사권을 결정할 수 있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뭐 고위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군사적이거나 국가 통치 조직으로 뭐 교정도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분해서 국가 통치 기관을 잘 공부해 두어야 되고요. 자, 하필이면 최씨가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를 수도로 옮기거나 김인우의 뭐 최후의 항전, 뭐 용인과 충주성에서 열심히 싸웠고요. 스님이었죠. 자, 팔만대장경 불교의 힘으로 원나라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려고 노력했고요. 자, 개인적인 사병 조직에서 출발했던 선별초,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옮겨가면서 최후의 항전을 했었고요. 또 최씨 정권 이런 무신 정권의 집권에 대해서 농민이나 뭐 귀족층 계층에서도 뭐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잘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잘 진압이 돼버려서 최씨가 계속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정권이 돌아옵니다. 고려 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원나라 한족식으로 통치를 하면서 계속 고려를 통치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아예 정복하지 못했죠. 자, 공민왕 때는 이러한 원 간섭기에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변발을 금지하거나 뭐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거나 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격화된 관제를 복구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뭐 기처를 제거한다든지 또한 나라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종 때 노비 안거법처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환원시켜 줬는데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도 끊이지 않게 되면서 혼란스러웠고요. 특히 이제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성장하게 된 세력들이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있었는데, 자, 고려 말에 뭐 명나라를 뭐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명나라 공격하려고 쳐들어갔다가 뭐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군대를 돌렸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자, 고려는 망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잘려 있는데 고려 문화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불교, 뭐 고려 청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거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려 초반부에 광종 때 뭐 했는가, 또 출시 정권 때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가, 공민왕의 왕권 강화책과 뭐 반원 자주 뭐 그런 개혁들은 어떤 게 있었는가,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조선시대 보면 선생님이 알기로 조선시대 전체가 아니라 조선 전기 거의 뭐 사림의 정책 정도만 여러분이 시험 범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초기에 유교 통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여러 국왕들이 있습니다. 요 국왕들의 업적들을 여러분이 각각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서 풀어내는 게 필요하겠고요. 뭐 다 기억하면 다 좋지만 적어도 우리가 간첩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세종 때는 무엇을 했는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 뭐 훈민정음, 뭐 뭡니까, 뭐 의정부 서사제, 뭐 민족문화의 발달, 뭐 과학기술의 발달, 뭐 이런 거 있죠. 다 세종 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경국대전의 완성에 따라서 조선 초의 유교 통치 뭐 논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평소에 3학년 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집중해서 본다면 조선 초기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을 도와준 개국 공신들을 그 신진 사대부들의 후손들 내지 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준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고려 말에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후손들과 싸우고 있다. 그런 후손들을 사림이라고 부르는데, 자, 결과적으로 훈구 세력이 너무 힘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부터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교 학자 계층들을 데려오고요. 그들을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조선의 왕들은요, 성종 이후부터 훈구와 사림을 서로 맞붙게 하면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통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훈구 입장에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때려잡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화입니다.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있는데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기묘사화고요. 물론 여러분 각각의 사화 구분해 두어야 됩니다. 자,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 자, 원래 공신들의 그 명단을 뭐 이렇게 리스트를 위훈이라고 해요.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훈구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내가 공신인데 감히 공신들의 명단을 사람이 제거해? 그래서 조광조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자, 또한 조광조는 현량과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림들의 자제들, 뭐 사림들의 제자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려고 하는 뭐랄까요, 추천 시험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현량과고요. 자, 이러한 조광조의 개혁 정책은 훈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광조는 결국 사약을 먹고 제거당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구와 사림 사이의 갈등 과정 속에서 결국에 승자는 사림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서원과 향약이 있다. 자, 사림들이 사화로 계속 죽어나갔지만 지방에서 후학들, 제자들을 양성해 나갔고 지방에서 사림들이 어느 명목가로서 존경받게 되었는데 자기들만의 약속을 정해서 모범을 보여지고 모범을 지방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림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림들이 이제 결국 훈구를 제거하고 이 중앙정계의 승리자가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내 집이 동쪽에 있냐, 내 집이 서쪽에 있냐 두고 싸우게 되면서 사림 내부에서 동인, 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사실 집의 위치를 두고 사림들의 정파를 나눴지만 사실 중앙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대표 관직, 이걸 3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조전랑이 갖고 있거든요. 이조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사림들이 싸우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붕당이라고 합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림이 동과 서로 나눠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정도의 내용이 여러분이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정치 내용이 되겠고, 여러분이 시험 범위의 마지막으로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제 조선 후기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원래는 국가의 통치가 의정부를 중점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게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전쟁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관이었던 비변사를 중점으로 국가가 통치가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2학기 때 또 다뤄볼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 범위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은 정리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화 강조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굉장히 짧게 남북시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짧게 세 가지 영역을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건 여러분이 교과서 읽어보고 문제집 풀어보고 학습지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냥 선생님 강의는 여러분이 일부분만 참고해서 중요한 거 잡아내고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잘 마무리하고 또 방학 맞이하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